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탄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를 생각하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 미래를 파괴하는 나쁜 탄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탄소는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바꿔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가 가져올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인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핀인데요. 이 그래핀이 뭐냐? 단일 원자층 탄소 구조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뭐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흑연에서 딱 한 장만 집어낸 게 그래핀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한 장의 그래핀이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강철보다 단단하고요. 구리보다 10배는 더 전기를 잘 전달하고요.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더 잘 전달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 10% 이상 느려뜨리거나 접어도 전기가 그대로 통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구부릴 때 사용해야 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혹은 몸에 부착을 해야 되는 웨어러블 기기 또 차세대 배터리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핀이 만들기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한 장만 싹 뜯어내면 좋은데 당시 기술로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 한 겹의 그래핀을 정확하게 최초로 분리해낸 사례가 굉장히 어이없는 사례였습니다. 가임이랑 노보셀로프라는 연구자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흑연을 분리해낸 건데요. 이 가임이랑 노보셀로프가 있는 연구실에서는 금요 저녁 실험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실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호기심을 위한 재밌는 실험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을 만들어 보자 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싹 옮겨보고 했는데 우연히 두께를 재보니 이게 한 겹이네? 그래핀을 발견해 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그래핀을 연구하던 연구실들은 첨단 장비들로 그래핀 한 겹 벗겨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그래핀을 만드는 다양한 실험실에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한 신공을 많이 쓴다고 해요. 다른 방법보다 정확하고 순도가 높은 그래핀을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 이들이 노벨상 물리학상도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 연구를 실제로 했던 노보셀로프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운이 좋았죠. 연구 시간의 10%는 엉뚱하고 기발한 실험을 하는데 쓰는 게 우리 실험실의 관례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기도 하고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흉내낸 테이프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동료들과 이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한 장의 그래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탄소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핀을 동그랗게 공처럼 열심히 말면은 플러렌이 되고요. 김밥처럼 원통 구조로 말면은 탄소 나노튜브, 또 여러 겹 쌓아 올리면은 흑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또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미래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김밥처럼 만 거라고 했죠. 근데 얘가 또 능력이 미쳤습니다. 강철보다 100배 강해요. 진짜 센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 전도성은 아까 그래핀이 구리의 10배라고 했죠. 탄소 나노튜브는 구리의 1000배입니다. 훨씬 더 강해졌죠. 게다가 알루미늄보다 6배나 가벼워요. 정리를 하자면 진짜 가벼운데 엄청 센 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 1991년에 일본의 이시마 스미오 박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발견한 것보다 무려 40년 전인 1950년대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담배 연기 속에서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1950년대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측은 했지만 실제로 이게 탄소 나노 튜브구나 라고 발견을 해낸 거는 일본 박사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게 진짜였냐? 현대에 와서 또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촛불 연기 속에서도 이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소 나노 튜브랑 비슷한 구조체가 발견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만든 탄소 나노 튜브보다는 훨씬 더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짱짱짱 가볍고 완전 센 탄소 나노 튜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바로 말로만 듣던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게 뭐냐? 지구랑 달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려고 했던 소재는 너무 무겁고 약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되고 나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고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부러지지 않는 탄소 나노 튜브 줄들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는 힘이 정말 세서 지구의 중력, 그 달의 중력을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됩니다. 심지어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도 하죠. 달도 해요. 이 두 개가 서로 돌아가면은 점점 줄이 팽팽해질 거잖아요. 단순하게 케이블카를 생각해 보더라도 줄이 쫙 팽팽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죠. 그 힘을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얻는 거예요. 달과 지구가 점점 멀어지면은 줄이 쫙 당겨지겠죠. 근데 다른 재료들이라면 팽팽해지다가 끊어졌을 텐데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팽팽해지는 것 플러스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나사에서 말하기를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은 로켓으로 우주여행을 가는 것보다 무려 100배나 저렴하게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로켓 배송을 우리 지구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주로 로켓 같은 속도로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자유자재로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명 망토잖아요. 이게 탄소 나노 튜브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물체를 보죠. 제가 이 패드를 본다는 거는 패드에서 나온 빛이 제 눈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보는데 패드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이 빨간 용액이 보인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돌아서 제 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빛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빛이 휘어서 얘를 건너뛰고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패드를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이 빨간 액체만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탄소 나노 튜브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빛을 이리저리 휘게 할 수도 있고 돌아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 물질 신소재를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과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은 이 충전 속도라든지 용량이 엄청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벼운 초경량 반탄복,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탄소를 이용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래핀이랑 탄소 나노 튜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안녕! 끝!